two, three, four.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포터블 포털 최강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대선 선언했나? 어쨌든 지지율이 조금은 안 올라가고 있죠. 좀 답답해. 예.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희정입니다. 이야, 야, 이게 뭐 인기가 전에 앞서 나가는 두 분 주자 나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으시겠네요. 함성 소리가 큰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인양반들이 다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인양반들이 뭐야, 이분들이지. 아, 인양반들이 지금. 아, 충청도는 양반이 많지. 그럼 진짜. 다 양반들인데.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예. 아, 그래요? 오셨잖아요. 네. 자, 충청도에서 오지 않은 분들 손 들지 마세요. 아니, 심지어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한 분도 없네. 야, 강원도에서 오신 분. 강원도에서 예. 오셨대. 이광재 지사인 줄 알고 오셨죠? 자, 많이 바쁘시겠어요? 예, 요즘 많이 바쁩니다. 예. 좀 수척해지신 것 같아, 진짜, 얼굴이. 예, 그 도지사 역할도 좀 해야 되고요. 예. 그거 잘못하면 욕을 다 같이 깎아주는 먹죠. 거죠. 예. 그러니까 도지사 역할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저도 또 도전자로서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대선 출마 선언하신 거예요? 언론에서는 대선 주자로 계속 여론조사 넣는데 예.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아직 공식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 그러나 은연중에. 근데 은연중이라고 해도 할 것도 없이 사실은 또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그랬을까요? 네, 네. 출마 선언. 네. 아니, 반기문 씨가 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바람에. 예. 그 안 지사님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면서 자동으로 그냥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충남 분들이, 충청도 분들이. 뭐 충청도나 예. 충청도 외에서나 반기문 총장 얘기가 나오니까 안 지사님을 언급하는 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도 확연하게 많아졌어요, 진짜로.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방송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어. 두 분이 함께 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어떻게 함께 가냐? 거기 23만 불로 훅 가는데. 네. 그런데 이게 그분은 진짜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정치를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국회의원은 안 해보셔갖고. 맞아. 최고위원만 해보셨죠. 예, 네. 최고위원만 하셨고. 네. 근데 네.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인이 극구 만류할 때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아온 인생 때문에 부인이 제일 잘 알거든. 아,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본인과 그 남편과 본인이 털리는 건 좀 덜해. 자식들이 털리기 시작하잖아요. 예. 세상 살기 싫어. 맞아요, 그거. 예. 근데 그 자식이 털릴 만한 게 많더만. 심하더라고. 좀. 예. 그래서 충남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그러더라도 별로 신경 나도 안 써. 지사님 아들 얘기는 들었는데 그 이유학교 다니던 친구. 네. 아드님 하나만 두신 거예요? 둘입니다. 어. 둘 다 이 학교를 다녔죠. 제가 알기로 안 지사님 아드님하고 우리 심상정 대표님 아드님인가 예, 예. 동기예요. 같은, 예, 동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봤어. 저 김경수 아들도 이유학교 다녔고. 경수 씨 아들, 김경수 원 아들은 제 네. 둘째랑 또 같은 동기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안 지사님 아드님이 굉장히 기운이 세고 친구들을 되게 잘 챙겨준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 네.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은 그 원서로 다 떨어졌어요. 이유학교 정말? 예. 아버지 보고 뽑는 거야 그거는 진짜로. 그래요? 그 본인을 탓해야지. 내가 떨어진 거야. 근데 그 학교가 그 학교를 경험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예. 저를 그 아이들의 아빠로 만들어준 학교입니다. 예, 예. 예. 부모님 활동이 그 많거든. 예, 부모들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안 근데 되게. 거기 그쪽 근처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왜 거기 살아야 돼. 학교 근처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난 고통스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 예. 그랬더니 기숙사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하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교육하고 안 맞다. 그래서 안 짓는 거라고 그러대요. 예, 학교의 여러 가지 앞으로도 이제 우리 나라의 그 교육 개혁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핵심은 뭐 완전히 기숙형으로 해서 네. 아이들에게 뭐 종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교육 과정에 각 엄마 아빠 가족이 참여를 하는 것이 그렇죠. 예,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네. 싶습니다. 바람직한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문제 다시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도 또 제가 지금 도전하는 것도 우리 애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2004년 감옥에 가고 나서 알았습니다. 예. 예, 노무현 대통령님 모시느라고 장수천 사건. 모시느라고 사실상은 제 아내나 이광재 지사 아내가 이렇게 아내들끼리 모이면 네. 각자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직도 네. 식민지인 줄 안다고. 네. 만주에 독립운동하러 가서 집에 안 들어온다. 네. 근데 2004년에 제가 그때 처음 감옥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학생운동 때. 학생운동 때 진하게 87년, 88년 있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88년도에 학생운동하다가 감옥 갔을 때와 16년 만에 그 방해를 또 간 겁니다. 똑같은 방이에요? 똑같은 방은 아닙니다. 네. 그때는 서울구치소인가요? 예, 서울구치소. 네. 3상 1방이었는데 이번에는 5상 1방이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같은 곳이죠. 16년 만에 같은 공간에 내 친구들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 네. 공간에 혼자 서 있는다는 것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느낌을 줍니다. 그건 약간 좀 슬픔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 저는 30년 만에 갔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도 30년 같은 만에. 구치소는 아니잖아요. 같은 구치소는 아니었죠. 아니었죠. 성동구치소 갔다가 네. 이번엔 서울구치소로. 근데 가요. 그 감각이 같은 같은 구치소. 공간을 갔을 때의 느낌이 네.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음. 제가 12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도 그 공간에 옛날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그 캠퍼스의 벤치, 옛날 그 벤치에 혼자 앉아 있으면 예. 뭔가 이렇게 우울감과 슬픔이 밀려옵니다. 예. 그랬던 느낌인데 2004년도에도 16년 만에 옛날에는 양심수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부정한 정치인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 그 처지에 이렇게 독방에서 식기를 닦고 앉아 있으면 그건 굉장히 많은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네. 많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징역 얘기는 천천히 하고. 어찌됐든 그때 예. 그걸 경험하면서 가족과 아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내 인생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뭐 좌의정이든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든 이것보다도 정말로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은 누구네 아빠. 그렇죠. 이 이름으로 쓰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아드님하고 그러면 편하게 잘 지내세요? 지금? 그 뒤에 나오고 나서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네. 징역을 갔다 오시고 나서. 네. 아니, 사실은 예전에 운동 열심히 하시던 분들 중에 정말 나라 걱정하느라고 애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가지고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한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물리적 시간으로 보면 의무방어전은 열심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주말이면 애들이랑 놀아준다든지 하는 그 의무방어전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무방어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애의 아빠인 것이 너무 행복해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근데 지가 인생이 이뤄낼 지 욕심과 야망이 많아버리면 이 아빠 역할로 못 돌아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문제지 항상. 근데 정말로 내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는 내가 그 아빠로서의 행복감을 느끼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 네. 저는 그것이 2004년 감옥 이후에 제 가족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 참여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아빠 역할을 충실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또 그렇게 승화시키셨네요. 예. 그때 갔다 와서 정치적으로 묶여 있었죠. 그렇죠. 이제 뭐 그렇죠. 제가 공천도 안 되고. 흔히들 뭐 저를 좀 비난하시는 분은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사면 복권 받았다 이러는데 저는 사면 받은 거 없습니다. 네. 저 징역 사건 다 살고 왔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네. 사면 복권을 묶어서 생각하니까 잘 근데 모르니까. 이제 제가 혜택 받았다면 약 6개월 가량 복권을 먼저 좀 받은 겁니다. 4년 6개월 만에 풀렸나요? 그렇죠. 4년 6개월 네, 만에 풀린 네. 겁니다. 5년 만에 풀려야 되는데.
그 6개월 정도 득본 건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면 복권 얘기 나올 때마다 그건 좀 억울하더라고요. 네. 정치자금법이었죠 그때는. 정치자금법. 그런데 정치자금 그리고 거기다 알선 수재 뭐 이것도 있었는데, 예. 어쨌든 선거법은 아니었죠. 선거법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선거법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선거법으로 네. 걸려갖고 징역을 살고 오면 10년이에요. 그 뒤에 바뀌었어요. 그 뒤에. 그 뒤에. 근데 제가 지금 10년이 이제 4년 지나고 6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그렇군요. 예. 이제 한 70 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정치를 아, 새로운 그러면, 마음으로. 네, 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네. 이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쭉. 자, 저는 교육 얘기 나왔는데 어찌됐든 그 많은 엄마 아빠들도 대한민국의 교육 개혁의 가장 첫걸음이 뭐냐? 우리 모두가 엄마 아빠로서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네.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구가 영화 한 편 또 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아래서 잘린 해직 언론인들의 얘기인데요.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입니다. 3일 벽두부터요. 화요일이죠. 오후 7시 10분 용산 CGV에서 상영하고 100명 초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mtv.or.kr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청담동 벙커 대관 문의나 전국구 광고 문의는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바디로직. 바디로직.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재미없으면 다 편집되고 드러냅니다. 네. 제일 많이 듣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아픈 얘기고. 근데 저는 나름 재밌다고 다들 그러시던데. 예, 그래요? 이제 예. 저희 사무실에 지사님 팬들도 한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녹음한다고 그랬더니. 한 걱정이요. 아이고 또 말씀 길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한 걱정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잠깐 해봤는데 네. 이 방송이나 이런 게 귀에 들어오는 말을 갖고 사람들이 다 듣지 않아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그런데 이제 시간 나면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 아니 팬들이 많이 말씀. 시작을 하면 말을 그 주제로 끝을 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끝을 안 내도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네. 그래서 반드시 요 주제를 시작하면 요 주제를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관 연수 탈피하면, 왜냐하면 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말이. 아까 교육 얘기인데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끊고 네. 다른 주제로 가도 이분들에게는 교육 메시지는 다 갔어 이미.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자,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세요? 왜 대통령이 되느냐? 예. 저는 직업 정치인입니다. 예.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저 직업에 끊임없는 도전을 합니다. 사업가를 한다면은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끊임없이 산업과 투자를 하듯이 예.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민주주의의 좀 더 높은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예. 그건 제 직업적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사업가도 도전은. 자기가 잘할 수 없는 데다 택도 없이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당신 그거 알고 투자 안 하잖아. 일단 사업을 안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직업 정치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바로 이제 그런 네. 것이 저에게 그 기대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전할 만하니까 기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네. 예. 지방 정부를 2번 연임하면서 제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지방 정부에 대한 리더십과 네. 정부 운영의 능력에 대해서는 네. 저는 어느 정도 검증받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석에서 저하고도 이제 뭐 몇 차례 뭐 술도 한잔 하시고 그랬는데 국회의원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그때 이제 충남지사 되기 전인데 제 장점이 기억에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제 충남지사 되시기 전에 2008년인지 2009년 제가 지구당 창당을 2번이나 하고 나서 출마를 못한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소주 한잔하면서 새벽 2시쯤에 한 7-8명이 앉아 있었어요. 송영길 의원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최재성, 강기정 뭐로 쭉 있었는데 그때 국회에서 이명박 그 한나라당이 날치기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막고 17대 때. 아니 18대 때. 때. 우린 떨어졌는데도 이제 이 전사들이 가갖고 이제 몇명 또 막고 그랬지.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다가 17대 때 막 이렇게 추억을 얘기하는데 끝나고 다 술을 마시고 끝나고 가는데 안 지사가 뭐라 그러냐면 맞아. 다들 공유하는 이 추억이 있는데 난 뭐냐고. 의원 시절에 추억이 의원 있는데. 시절에 의원을 안 해보니까 근데 그때 열린우리당 때. 열린우리당 네, 때.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몇 차례 만나지는 않았지만 자주 그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깊게 나눈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그 말이 무척나 짠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그때 같이 깜빵 갔다 온 추억을 공유해야지 왜 자기들끼리 의원 얘기만 해. 아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막 용맹하게 맞고 왔거든. 잘하셨다고. 그리고 막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린 몰랐지 그거를 국회의원 안 한지 다 국회의원들이나 전직 현직이 있으니까 근데 끝나고 이게 뭐요 다들 그 공유하는 추억인데 난 이거 뭐요 이게 그런데 그게 무척 슬퍼 보여서 내 기억 속에 무척 오래 남아 있었어요. 어때 그 씁쓸하셨어요 진짜로 그때 마음이? 예, 그랬죠. 저는 그 노무현 참여정부 멤버들끼리 모이는 데에서도 그 경험을 공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기사. 딴 데 가 계셨고. 청와대 생활이 청와대 어떻고, 계신 것도 아니고. 무슨 장차관의 어떤 업무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예. 참여정부 운영 때의 그 리얼 타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때를 회상할 때에도 나는 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때 직은 못 맡았죠. 그럼요. 계속 감옥 가시고 전혀 할 수가 계셨지. 없었죠. 그리고 열린우리당 때 그때 많은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동료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최고위원 돼가지고 그 멤버들끼리 이렇게 모여보면 자기들끼리는 그 경험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 경험에 공유한 경험이 하나도 없으니 낄 수가 없죠. 근데 거기 그냥 계속해서 웃으면서 쫓아다니는 거 얼마나 사람 힘든지 압니까? 근데 그 집이 1등 순대집이었어요. 예, 1등 순대집. 그럴 때 너무 튀어도 안 되고요. 너무 자기가 다운돼도 안 되고 또 그 너무 다운되고 자기가 이렇게 좀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을 커버하려고 너무 오버해도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는 그냥 묵묵히 들어줘야 되는데 묵묵히 들어주다 보면 그 시간이 좀 진행되면 내 마음이 이렇게 허전해집니다. 예.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혼자 가만히 혼술을 하는 겁니다. 그 장단점 좀 얘기해 주세요. 국회의원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하고.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여의도의 그 정당 정치, 정말 정상적 그 성품과 정서를 지니고서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 의총 안 들어가봤죠. 의원총회. 정말로 사람 혈압을 끊임없이. 난 최고위원 때도 좀 봤으니까. 의원총회 때 최고위원 들어가 의총회? 그럼요. 최고위원은 무조건 들어가. 당의 최고위원인데. 의총 때 이석현 의원하고 나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의총 때 발언하는 거 보면 의원들이 누가 더 정신병자인지 경쟁하는 것 같아. 그 정도야 수준이? 아니 근데 여야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너무 편피적으로 남의 말꼬리를 잡고서 비틀려고 합니다. 같은 편끼리도 그래요.
같은 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보가 네. 일단 나뉘어지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말꼬리를 비틀고 또 자기가 같은 패라고 하면 무조건 또 응원을 해줍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 시절에 동네 골목길에 패싸움 수준을 못 벗어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셨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제가 좀 덜 오염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은 내가 국회의원을 안 한 것은 장점이고 단점이라 한다면 역시 또 그 과정에서 단련되는 게 있는데 단련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 되고 나서 그걸 종합적으로 다 겪게 됐죠. 그래요? 왜냐면은 충청남도는 지금 제가 도지사 하기 전에 도의회 의원이 44분인데 42대 2예요. 예. 지금은 30대 10입니다. 그 새누리당이 30분이에요. 예. 우리가 10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40명의 도의회 의원들하고 뭐 특별히 다른 뭐 시끄러운 소리 들으신 적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잘 협의해서 진행을 이끌고 갑니다. 예. 아니 안 지사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근데 지금 방송은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그 혼술 마실 때 그 심정이 지금 내가 느끼는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방송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줄 잘 몰라요. 맞아요. 계속 지금도 정치를 하는 줄 알아. 그런데 이제 저런 감정이 혼자 있으면 깊어지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이러려고 태어났나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 봉도사의 쓸쓸함을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저는 그걸 한 번씩 봤는데 이 정치를 제가 그래서 정치 고자라고 부르잖아요. 욕망도 있고 그 상황도 자기를 부르는 것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이 한 번씩 이렇게 묻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들어주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가 어떤 살면서 뭐 공통의 화제에 끼지 못하는 순간들이 어쨌든 생기게 마련입니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데 나만 공유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자기가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럴 때에는 너무 다운되지도 말고 너무 오버하지도 말고 많이 틀어줘 버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요 그 전부터 사실은 안희정 선배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친구들한테 뵈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김경수 의원하고 제가 공유하는 경험이고 어디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제가 이 얘기를 한 번씩 해주는데요. 방송에서는 처음 하는데 김경수가 예전에 봉화마을에 있을 때 처음 출마를 결심했다가 출마를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시민 장관이 밀었던 이봉수 후보가 출마하고 그 지역에서요. 재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때. 근데 이제 우리 김경수 의원이 당시에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하고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상의를 하려고 올라와서 저를 제 사무실에 본 적이 있었어요.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네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경수의 당시의 걱정은 뭐냐면 큰 걱정은 작은 걱정도 있었는데 큰 걱정은 자기는 정치하고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치 묵기가 아닌 것 같대.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정치 묵기는 어떤 사람을 정치 묵기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설명하자면 희정이 형이나 광재형은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날 사람들을 쭉 적으면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나고 다닐 때마다 지가 옆에서 보면은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더 힘이 나고 신이 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대. 근데 그때 김경수 얘기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나 문 실장님 같은 스타일은 하루에 한 3명만 만나서 진심으로 얘기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 하는데 그 형들은 정말 나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김경수가 오늘날 어쨌거나 그걸 훌륭하게 극복하고 정말 멋진 정치인으로 이제 컸잖아요. 훌륭하게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 아니야, 지금 많이 훌륭하게 극복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춤도 추고 그러는데.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요. 그 김경수 후배의 평가에 동의하세요? 나는 그때 되게 의외였거든. 나는 항상 안희정 지사님이라는 분은 진지하고 뭔가 사색적이고 깊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그 에너지를 그 빼앗기는 만남도 있고 많이 충전하는 만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상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표현들 하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런 봉도사 같은 스타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천상 정치인은.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상 정치인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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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실 정치라는 직업에 자기가 운명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우리는 모두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운명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주 항쟁 때 제가 만난 셈이죠. 네. 그 정의감이 결과적으로는 그건 어찌 보면 이제 운동권 시절이고 이게 이제 네. 현실 정치에 내가 투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정말 아까 직업 정치인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주 항쟁을 보고 고등학교 때 나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 이건 아닌데. 그건 혁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혁명을 하겠다고 하고 정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직업 정치인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쭉 오다가 또 이젠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좀 왔는데 그렇게 분기 어느 분기에서 나를 그렇게 직업 정치인으로 밀어냈는지. 그 혁명에서 직업 정치인이 됐던 것은 혁명은 싹쓸이입니다. 예.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예.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대결에서 정의의 승리를 완전히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예. 혁명입니다. 근데 그 혁명의 시대가 90년 전후에서 끝났습니다. 예. 저희 사회주의권 붕괴를 보시면서 예, 그때 끝났죠. 계셨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3당 야합을 통해서 야. 기존의 전선 자체가 독재 대 반독재 이런 전선 자체가 무너지고 혁명 시기가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혼란도 겪었고. 그때 한 2, 3년을 좌절하고 혼란을 하다가 제 결론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실패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보에 대한 신념이 끝난 건 아니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네. 제가 이 혁명을 하거나 사회 진보 운동에 저를 헌신하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우리 모두의 어떤 이웃으로서의 의무감이었고 강자의 폭력과 반칙에 대한 정의감 아니었습니까? 이 정의감을 휴머니즘이라고도 표현하고 뭐라고도 표현하고 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혁명의 시대로 표출되었던 시대가 끝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의 틀 외에 다른 틀은 없어 보였습니다. 예. 바로 그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현실 정치인이 됐습니다. 찾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때. 94년도부터 이제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했었는데 그 전에 국회 미리 들어가서 비서관이나 이런 걸 하고 89년도에 제가 국회 김덕령 의원 비서관으로 네, 국회에 있었지 그때. 시작했죠. 처음에 출발은 무슨 당이었어요 그때 김동연? 통일민주당. 통일민주당. 네.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처음 출발은 전과 이범인 제 입장에서 아내와 결혼하려면 어디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위장 취업을 그래서 하고. 위장 취업보다도 제 이력을 떳떳하게 근거해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국회밖에 없더라. 그렇죠. 야당 보좌관밖에 없었죠. 그 시절에 우리가 감옥을 갔다 오면 언론사도 못 들어갈 때니까. 그러면 아무 데도 못 그렇죠. 들어갔죠. 제가 모 언론사 1차 붙고 2차 준비하는데 우리 그 친구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만히 떨어져. 왜 준비를 해 그걸. 요새 블랙리스트는 진짜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옛날에 보면 정말. 그러면 그 전에는 또 보안 관찰이라 해가지고 맞아요. 관할 경찰서에서 늘 체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국회에 계시다가 9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나요? 89년도에 만났죠. 89년도에. 통일민주당이니까. 상당 야박이 바로 직전이었네. 그렇죠. 그때 청문회 스타인 노무현 대통령과 만났죠. 이광재 씨랑 제가 친구니까. 그래서 이제 거의 한방 식구처럼들 지냈습니다. 그때도. 그때도. 노무현 의원님 비서실에 결혼식, 첫돌 잔치, 집들이 이러면 저도 거기 늘 같이 묻어서. 그때 노 대통령님의 최초 보좌관은 그러면 이호철 선배님이신가요? 예, 이호철 이광재. 그때 노동위 3인방 그거 할 그 시절이지 그게. 네, 이상수, 이해찬, 노무현. 네.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만난 게 89년서부터 그냥 지냈고 이 일을 같이 한 건 89년이 그러다가 아니잖아요. 1990년 3당 야합을 우리는 거부했죠. 예. 3당 야합 김영삼 총재를 안 쫓아간 국회의원, 안 쫓아간 당직자들이 그렇죠. 만나서 네. 꼬마 민주당을 민주당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때 저는 이철 사무총장의 비서로 아하. 배치받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현실 정치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 3당 야합을 보고 실망을 했나요? 아니면 아니요. 다 여야 모두 다. 그때 또 꼬마 민주당 분들이 무슨 그 고깃집 만들어갖고 망하고. 그건 나중에 그건 96년입니다. 나중에. 96년인데 제가 현실 정치에 제가 염증을 느낀 것이 카메라 앞에서만 의원들 그거 하는 거. 네, 카메라 앞에서만 성실합니다. 예. 난 그게 좋아서 계속 정치를 하는데. 그 카메라가 꺼지면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들은 너무 맞아. 다릅니다. 네, 맞아 진짜.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혁명의 시대가 끝났지만 그래서 혁명의 시대의 그 끝자락에 남산 안기부에 가서 두드려 맞고 내가 꺾여버렸지만 예. 그렇다고 내 양심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 제 양심과 신념은 갖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야당 보좌관으로 와서 호구지책 삼아서 결혼도 하고 살려고 했는데 정치권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이 정치는 그야말로 혐오스러웠습니다. 아무런 역사와 시대를 바꿀 동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예. 오히려 이 정치권은 표라는 의미의 역사의 과실을 따먹을 뿐이지 역사의 대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예. 그냥 쫓아갈 뿐입니다. 표가 있는 곳에 쫓아가고 박수 나오는 곳에 쫓아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뻐하는 곳에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카메라 보면 카메라 비치면 웃고. 네.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사표를 내고 그만뒀죠. 예. 그때 이철 의원실에 사표를 내신 거네요. 네. 꼬마 민주당의 이제 당직자로서 그만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철 의원이나 노무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꽤 괜찮은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실망했던 것은 그분들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전체의 네. 문화. 네, 이 정당과 정치 여의도 자체가 싫었습니다. 다들 플라스틱 껌 같은 예. 아무리 씹어도 단물이 안 나오는 예. 그런 여의도 정치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때려치고 이제 출판사에 취직을 해서 영업부장을 한 2년 했죠. 어디 출판사예요? 그 당시 이제 선배가 동향과 전망이라고 하는 태암 예. 출판사 예. 사회과학 출판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지금도 있나요? 그 출판사는? 모르겠어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세터라고 무협지를 내는 출판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협지 영업부장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때 무협지에서 배운 용어를 지금 쓰면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할 텐데. 나의 장풍을 맞아라. 읽지는 않으시고 팔기만 하셨나 봐요. 신공을. 대학교 때 잠깐 읽다가 왜냐면 감옥 가면 무협지 많이 오늘 읽거든요. 빵에서 많이 읽잖아. 안 읽으신 것 같아 빵에서도. 예, 안 읽었어요. 철학책 보셨을 것 같아요. 역사책이나. 예, 뭐 재미난 책들이 많아서 다른 책 보느라고. 예. 예. 근데 무협지는 한 권 읽으면 모든 책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질만 읽어놓으면 다른 거 읽을 필요 예. 없습니다. 뭐 대부분 막 이렇게 싸우다가 강우에 고소들은 많고 갑자기 뭐 굉장히 고난이도였던 고단자가 됐는데 한번 져가지고 또 동굴 가가지고 황골 탈퇴를 하고 뭐 무협지 얘기도 끝을 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에서 이제 좀 예. 빠지세요. 어찌됐든 무협지는 한 권만 읽으면 다른 거 뭐 굳이 예. 뭐. 자, 2010년도에 충남지사가 됐어요. 예. 그리고 2014년 재선했고 네. 지금 그러니까 6년 동안의 도정이 결국은 안희정 지사를 대권 주자 뭐 지지율은 안 나오지만 대권 주자까지 지금 밀어 올렸는데 그 6년 동안 이게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이지만 사실은 그게 좀 넓어지면 대한민국 살림살이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지사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지지난주에 뭐 사이가 두 분이 안 좋을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시장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그 비판을 하거든요. 성남시 100만밖에 안 되는데 그냥 기초에서
광역 갔다가 오는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잘못된 비판이에요. 100만의 살림살이를 하나 5천만의 살림살이를 하나 똑같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게 되면 그 안희정 지사한테도 서울시장이나 좀 큰데 해보고 대통령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고 나는 보는데 충남 6년 도정 생활을 하면서 왜 안희정을 사람들은 대권 주자로 생각하고 기대를 걸까? 그 대목에 솔직히 말해서 충청도라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 근데 국민들이 저 안희정을 생각하면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여느 정치인과 다른 느낌을 저는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 많이 하고 온 것 같아. 근데 그 다른 느낌이 뭘까요?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국민들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로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예. 국가 재정을 가지고 당장 뭘 해줄게의 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장 내가 나를 뽑아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일방적 이야기 안 합니다. 왜? 그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니다. 예. 진실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 촛불 광장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만 국민이 역사의 주인이라면서요. 네. 그럼 모섬들이 뭐 해주겠다고 무슨 약속들을 그렇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라는 직업의 본령은 민주주의를 잘하는 일입니다. 로빈훗과 임꺽정처럼 무엇을 갖다가 베푸는 그런 정의의 사도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하는 이 민주주의 틀내에서의 정치인의 기본 임무는 민주주의를 잘해야 됩니다. 네. 이 민주주의를 잘함으로써 5천만 명 국민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의 도전에 활력을 얻게 해줘야 합니다. 예. 결과적으로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주인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거를 정치인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있는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몇 푼을 가지고서 나눠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것은 각각의 억울함을 없게 해주는 일입니다. 내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사회적인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일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에서 내내 그 기조를 놓치지 그렇습니다. 않으려고 했고 그거를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 같다라고 제가 한 예만 드리죠. 충청남도에서 30대 10의 의회에서 네. 지금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첫걸음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지껏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거 내려놓는 거. 예. 자기의 소신마저도 내려놔야 민주주의가 됩니다. 예. 자기의 소신은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민주주의는 깨집니다.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 10년을 겪어왔던 제 배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의회 제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끝나면 의회에는 그만큼 내 생각과 다른 반대 야당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쳇바퀴를 지금 못 벗어납니다. 내가 지지했던 정당과 내가 지지했던 소신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내 걸 100% 관철시켜달라고 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혁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폭력과 죽음만을 반복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던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민주주의로 풀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 얘기를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제 얘기 안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네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틀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얼른 잘 못 듣는 겁니다. 내 대신 뺨을 때려줄랬지 누가 민주주의 얘기하려드냐 이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있죠, 솔직히. 저 그 뺨 때려주고 심지어 너 죽고 나 죽자 싸움하려고 혁명을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본령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 민주주의가 국민을 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 어떤 경우든 간에
정치인한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지사님 알겠습니다. 100번 공감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들 걱정은 뭐냐면 그런 지사님의 소신이나 의지가 굉장한 장점 내지는 그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저도 느껴요. 근데 네.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런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해야 될 상대가 있고 그렇지 않고 지도자가 의지를 갖고 끌고 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을 다들 얘기하는데 걔네들하고 민주주의 하자고 그래가지고 앉아서 토론하다가 그 허송세월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사님, 그 부분은 지사님,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중요한 대목에 광고가 끼어들어야지 효과가 좋아요. 네. 광고를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렌트카 검색 좀 해봤어? 제주도에 렌트카 회사가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영란이네 부부 제주도 다녀왔잖아. 차랑 아기 카시트, 유모차도 한꺼번에 빌릴 수 있고 그래? 무엇보다도 무척 깨끗해서 좋았다고 하더라고. 블로그, SNS 검색해보니까 반응 장난이 아니던데. 근데 이름이? 갤럭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그럼 우리도 갤럭시 렌트카로 예약하자고. 실시간 시스템,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 모두 다 금연차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갤럭시 렌트카를 검색해주세요. 제주도 대표 렌트카 갤럭시 렌트카. 제주 방문을 환영합니다. 신랑 신부님, 결혼 준비하느라 걱정이 많으시죠? 결혼할 때 한복 어디 가서 하실지 정말 고민되시죠? 한복이라고 다 같은 한복? 절대 아닙니다. 멋과 품격, 가격도 착한 클래스가 다른 한복, 예본 한복. 전통 한복을 최고 수준의 장인의 솜씨로 제작하는 예본 한복. 무엇보다도 정직한 영업 마인드로 고객 만족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혼수 예복, 아동 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맞춤 또는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올겨울 봉도사도 한복 입는다. 예본 한복. 상담 문의 02-511-7866 02-511-7866.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지금 여러분들은 충남지사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죠. 안희정 지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일 저녁 8시 역시 저희 대권 주자와의 만남 마지막 주자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과 자리를 함께할 계획입니다. 청담동 89-10 공개방송이고요. 저녁 8시인데 조금 일찍 오셔야 됩니다. 5일 저녁 8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청담동 벙커에서 만납니다. 지사님, 아까 그 질문했던 거 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한 3-40분 지났는데 느낌은 재미없지 않아요. 그리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제가 왜 그 사이 김어준 파파이스나 막 각종 하다 왜 지루했는지 제가 압니다. 예.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냐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진행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적 깊이가 수준이 좀 틀려. 이 상황에 또 예. 빨대기가. 저도 왠지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에 예. 그런 삐를 받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얘기가. 예. 근데 왜 그 당시 그랬냐면 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예. 제가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 앞에 나서서 마이크 들고 용기조차 안 났습니다. 아, 진짜 그러셨어요? 예.
주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머슴들을 혼내고 있는데 어디 머슴 중에 하나가 나서서 서칩니까? 예. 내가 볼 때는 예. 그 머슴 중에 왕머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주인들이 나섰는데 그 머슴 중에 하나인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거의 할 얘기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처분이 어떻게 떨어지는가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탄핵 국면까지 가지 않길 바랬습니다.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로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물러날 거라고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기대가 아니라 네. 우리는 최선의 기대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퇴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거짓말을 한 끝에 그렇죠. 끝내 분노한 국민들과 그 주인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예. 다 자업자득입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제가 이 국면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속시원히 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들은 무척 화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좀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딴 얘기 해봤자 혼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를 못하는 심정이 됩니다. 자, 이제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좀 탄핵으로까지 결론을 내셨고 새누리당도 깨버리셨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다시 또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고하는 겁니다. 예. 좀 더 편하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제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역시 답은 민주주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민주주의는 두 가지입니다. 예. 내 대표자를 잘 뽑아서 그들이 의회에서 내 갈등을 잘 대변해 주길 바라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로 이전까지 우리가 안 해봤던 일, 내가 뽑아놓고 대표한 사람만 너무 의지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 내가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참여해서 주인 노릇을 안 하고 돈으로 매번 사람을 사서 쓰면 집안일이나 모든 일도 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어머님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싫어한다면 주인으로 국가를 이끌으셔야 합니다. 그 길이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의제, 즉 나를 대표해서 나라 살림을 보는 것만 가지고는 민주주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민이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자, 검찰도 또 자치분권으로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검찰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아까 얘기를 좀 연결해 보시죠. 검찰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사법개혁을 이끌 만한 실질적인 우리 사회에 힘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역량이 부족했다. 의회의 권력으로만 보더라도 예. 국가보안법 하나를 열린우리당 내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못하는 수준 아니었습니까? 예. 국가보안법 폐지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지 못했을까요? 사회적 여론으로 시민의 공론을 그렇게 장악하기가 힘이 버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닐까요? 예. 그건 용기의 부족이 아닙니다. 자꾸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부러뜨리느냐 마느냐의 게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과 어떻게 해서 여론과 공론과 담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합의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검찰 개혁은 합의가 됐어요 그때. 근데 검찰 못한 개혁의 거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예. 기본적으로 검경 수사권의 문제, 기소 배심제의 문제, 예. 검사 동일체의 문제, 그리고 검찰의 지방 자치화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논의됐습니까?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잠깐 논의. 검경 수사권의 문제죠. 자, 그럼 검경 수사권은 검찰의 수사 기득권 독점을 이끌 만한 경찰의 자기의 주도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거 싸워달라고 했더니 경찰 총수에서부터 경찰이 그걸 싸워서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죠. 한 사회 역량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빵 골고루 나눠 먹어 하고 빵을 나눠줘도 그 형이 힘이 세면은 빵을 동생이 뺏기는 겁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뭔가 빅브라더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딱 쪼개주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사회가 안 돌아갑니다. 예.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또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그러네요. 예. 부작용이 나을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라는 것들도 그만큼의 그 변화를 정하는 사람들이 존재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존재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고 의회의 구성 내에서 그것을 제도화로 끌어낼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설득도 말귀를 알아듣는 놈을 설득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덤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길거리에도 있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검찰 임명제에 대해서 그럼 저렇게 젊은 친구들 사법고시 하자마자 영감 소리 듣고 세상 물정 모르고 지들이 법을 가지고 영감 소리 들으면서 수사하는 게 문제다. 자, 그럼 누구를 검사로 임명할까요? 자, 검사 충원 구조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가져야 합니까? 바뀌어 있죠. 그 검사 충원 구조를 충당할 만한 양심적 법조인이 얼마나 됩니까? 이 시대의 역량만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시대의 역량만큼 가는 것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우리는 많이 전진시켜 왔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고 많은 시민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깨어있는 시민으로 변화했고 이 깨어있는 시민이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촛불 시민이 됐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촛불 민심이 오늘 박근혜를 탈핵시켜버렸습니다. 예. 우리의 시대 역량이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갈 수 있는 시대적 역량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민주주의적 지도자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이제 담론 자체가 좀 굵직하고 묵직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 국민들 소통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반듯한 지도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밤 12시 넘어서 그때 약주를 안 하신 것 같은데 12시 넘어서 제가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전 정말 인간적으로 같은 정치인으로서 무척 답답해서 뭐 지나가다 뭐 슬쩍 한번 전화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큰형님이 먹어가고 또 이걸 하려고 하면 뒤에 쫓아오는 또 후배 한 분이 먹어가고 근데 이게 나는 그 짧은 한 1, 2분 통화했지만 무척 묵직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게 좀 깊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측면이 여기 있겠구나. 예, 제 아마 마음에 이게 질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제가 도전하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잇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호남 지지와 친노 지지 그냥 단순하게 선거공학적으로 묻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이끌어왔던 그 역사에 가장 능통하게 저는 지금 현재 고민해왔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 지도력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직업정치인으로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이 대선의 프레임은 너는 차착이 아니여 이렇게 하거나 나는 최적화된 후보인데 거기 형님 있지 않냐 형님하고 그 다음에 너 해야지 거의 이런 구조에서 한쪽에서는 딱 틀을 잡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거의 뭐 혁명 분위기로 막 치고 나갑니다. 맞아요. 예, 그 혁명 분위기로 치고 나가는 거 시원합니다. 제가 봐도 시원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문제 못 봅니다. 또한 제가 또한 오랫동안 같이 해왔고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지지그룹 내에서 이미 지난번에 출마했던 문재인 대표님께 제가 다른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저게 답답하죠. 예. 그렇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럼 차이점을 얘기해봐. 그 얘기하면은 재미없다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해야지 재밌어요. 아니 얼마든지 재밌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사람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 정말. 내 충청남도에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선거를 2번이나 치렀던 사람입니다. 제가 왜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 근데 어렵긴 좀 어려워요. 아닙니다. 우리 충청남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우리 도지사가 제일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 아니 그건 사실 우리 도지사라고 나는 우리 희정이가 제일 좋다고 그러지. 아니, 우리 희정이가 제일 낫다고 그럽니다. 그 닉네임도 얼마나 좋아. 충남의 엑소. 그 엑소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하다. 충남의 섹시. 근데 오늘 여기 이 방송 잘 나오셨어요. 왜냐하면 방송은 클래스가 좀 틀립니다. 뭐냐면 이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온 분을 잘 띄워주는 척하면서 자기 방송만 사는 데가 있고 나온 분을 슬쩍슬쩍 디스하면서 자기만 사는 데가 있고
전국구의 특징은 우리가 사는 방송입니다. 아, 예. 역시 제가 앞으로 예. 가고자 하는 길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출연했는데 진행자만 각광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의 방송이 한 90% 이상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방송에 나오는 순간 정봉주는 가끔가다 깔때기만 슬쩍슬쩍 대본데 여기는 안희정 방송입니다. 예. 예. 예, 제가 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 지사님 그걸 이미 직전 추천하고 지사가 있습니다. 이완구 예. 지사죠. 예, 이완구 네. 지사입니다. 예. 이완구 지사 이후에 이제 도정을 물려받아 보시니까 공무원들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지사님 생각하시는 그런 민주주의의 모습하고 안 맞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대한민국의 관료 사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 정보로 볼 때에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무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4년마다 5년마다 한 번씩 등장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입장 바꿔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도지사 바뀔 때마다 보고서 제목 다 바꿔야 됩니다. 그 예산인데 그 예산 가지고서 도지사가 뭔가 대단히 많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 분식회계라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예. 제가 도지사 되고 나서 공무원들한테 했던 얘기 딱 하나입니다. 내 재선 때문에 뭐 사람들을 꾸미지 맙시다. 4년 만에 무슨 성과 있다고 자랑 안 해도 됩니다. 4년 만에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그러니 정치인 도지사 그 도지사가 무슨 성과 남기겠다라고 하는 성과를 많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보고서 안 만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체 그거 만들지 마십시오. 내겠습니다. 예. 물론 2014년 재선거를 할 때 두 번째 연임 선거를 할 때 공격을 많이 당하긴 했습니다. 업적이 없다고?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죠. 5년 동안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더라. 우리가 광재랑 저를 쳐다보면서 우리 정말 5년 동안 뭐 큰일 이뤘나? 그렇게 묻더라고요. 2008년 여름에. 그래서 제가 또 그랬죠. 대통령님 큰일 하셨습니다. 예. 근데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키웠다고 뭐 광내고 공치사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있기까지 어머님이 우리 모두에게 엄마가 있었으니까 오늘 있지요. 정치와 정부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걸 갖다가 지금 뭐 나는 뭘 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 자랑을 하는데 그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에는 안 믿습니다. 절대로 그 신뢰 안 합니다. 내가 도로를 뚫었고 내가 뭘 해줬고 그 국민들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당장 박수 보내는 것 같지만 그런 정치 싫어합니다. 그걸 확실히 느끼신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30년 동안 직업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제 민주주의자로서의 저 첫 번째 걸음 정치에 대한 이 불신을 저는 반드시 극복시키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새로운 대한민국 다른 거 아닙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국가는 자기 겁니다. 근데 모두가 손님이 돼가지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얘기 그냥 듣습니다. 손님으로. 내가 뭘 했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그러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존경받고 싶습니다.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느 여타의 직중처럼 저도 신뢰받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 이 걸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해줄게요.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정치를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대한민국 못 만듭니다. 그건 김대중 노무현 역사의 반절도 못 쫓아가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읽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정치적 레토릭이 정치적 아니고. 수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시대를 교체하고 김대중 노무현도 뛰어넘고 동교동도 뛰어넘고 친노도 뛰어넘고 친문도 뛰어넘고 비문도 뛰어넘고 끝내는 박정희 지난 20세기 대한민국의 구태를 다 뛰어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
근데 그 얘기 해놓고 나 얼마 지금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거는 네. 지사님 운명이에요. 이름으로 그게 근데- 확인이 되잖아. 박정희 뒤집어 갖고 안희정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박정희 뒤집어야 돼요, 확실히.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그분들 절반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듭니다. 지적으로도 헌신성으로도. 사상은 김대중 대통령만 하더라도 목숨까지 몇 번 던졌던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 시련만큼 깨닫게 돼 있거든요, 인생은. 그 시련만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저 땅속에 있는 탄소가 지구에 큰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적절한 압력을 받으면 그냥 숯덩어리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그 시련만큼 옵니다. 근데 김대중과 노무현이 겪었던 그 시련만큼,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한 그 도전만큼 나는 더 도전해 왔는가 생각해 봤을 때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젊은 후배로서 지 죽을지 살지 모르고 또 도전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한번 더 잘해보겠다고. 알겠습니다. 네. 지사님,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정치를 원칙으로 접근하자. 난 공학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국민의 눈은 공학을 많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좀 정책의 예. 강론으로 들어가는 건 동의. 예.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로 그 공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예.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정치면 안 봅니다, 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정치면을 봅니까? 나도 내가 장수천하고 사업하기 바쁠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정치면 신문 못 들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국민들이 어떻게 해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저 들판에서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인식인 겁니다. 그 나무에 뭐가 심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민심과 국민이 바라보는 역사의식은 저 멀리서 산등성이 바라보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이 민심은 공학 가지고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시장이 이른바 그때 얼마 전에 이제 한번 둘이 SNS 상에서도 살짝 부딪힌 적이 있는데 우산론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밝혔지만 자기는 반문연대를 얘기한 게 아니다. 왜 이걸 그 원칙도 없는 이런 공학이라고 하면서 나를 공격을 하냐라고 하면서 좀 억울했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한 2, 3일 동안 안희정 지사에 대한 검색도 올라갔고 지지율도 조금 올라갔고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한번 우당탕탕 했는데 이재명 시장 지지는 빠졌습니다. 이제 뭐 여론조사 그 내부를 좀 분석해보면 빠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고 아니 그럼 그 빠진 게 좀 안희정 지사가 올라가야 되는데 문재인 쪽으로 쫙 붙어버렸어요. 지지가. 이상해요. 두루두루 다 저축해놓으면 다 제 거 됩니다. 나중에. 하여튼 저는 다른 데 가서도 좀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랬어. 어쨌든 저는 제 계정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계정 자체가 다 제 계정입니다. 예. 거의 봉도사 스타일이신데요. 왜냐면 저는 포부가 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 되는 게 포부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전진시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별로 누가 뭐 많이 올라갔고 내려갔고 저 별 관심 없습니다. 역사와 지도자는 그 역사와 승부를 하는 지도자는 그런 작은 계정의 주판을 가지고는 절대로 역사와 승부 안 됩니다. 도전은 하되 결국 그 결과물이 그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겠다. 저 바다가 다 내 바다인데 뭐 어느 장에 가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뭐 지사 그만두면 저 산에 가서 도 닦을. 근데 그런 계정 없이 그냥 이 바다를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볼 적에 별것도 아닌 계정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반기문 총장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정치 지도자의 영역에서 제 원칙입니다. 예. 지난번 이재명 시장님이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그 속상해 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속상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또 직업 정치인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네. 누가 만나든 헤어지든 우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만나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그냥 단순 패싸움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제가 반문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만나서 한번 붙을 거면 그 명분과 이유를 분명히 내걸어줘야만 지지자들이 심하게 안 싸웁니다. 예. 지지와 명분을 분명하게 안 해놓으면 다 개부정치가 됩니다. 그 사람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누가 좋아해서 하는 정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정책과 미래의 희망에 대해서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왠지 그 사람이 좋아. 그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왠지 그 사람의 조화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그런 정도의 그 팬미팅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런 정도의 정치 수준을 가지고는 역사도 못 바꿀 뿐만이 아니라 정당의 민주주의도 정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나고 힘을 못 보태고 헤어질 때는 다 정치인들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술 한잔 먹고 좀 친해지니까 해보자. 이 정도의 수준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정당 내에서 좋은 정치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반기문. 그 정치 영역에서 기본은 어떤 경우에든 저는 기회주의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이죠. 그건. 단호합니다. 예. 예. 기회주의자가 지도자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기회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그냥 눈치 보고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키고 이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예. 그 지도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못 갑니다. 참여정부와 국가 공무원으로서 누렸던 그 화려한 이력이 그 사람의 정치 지도력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그 사람이 공무원으로서 그 일을 해왔던 이력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치권이, 이 여의도 정치권이 그런 기회주의적인 어떤 지도력으로 자꾸 위협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원칙적으로 좀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반기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지사님의 어떤 그런 단호한 모습에서 사람들이 상당한 카타르시스와 희망을 느꼈는데 네. 그렇게 질타해 주실 사람도 많고 분야도 많죠 아직. 근데 언제까지 민주주의만 얘기하시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들을 때 좀 지루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좋은 그림인 건 알겠는데 가끔마다 사람들 핑계할 때 자기가 지루하다 그래야지. 아니 나는 안 지루해. 아니 가끔마다 제가 정말... 빅매치도 하니까 네. 기다리십시오. 예. 매일매일 빅매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 바닥에 있는 게 다 내 계정인데. 아니 하여튼 좀 빅매치 많이 붙어주세요. 정말. 아니 근데 예. 아까 그 말씀이 충청도 고유의 말씀 같아. 저거 다 내 거요.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냅둬요. 지갈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알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큰 담론만 잡고 얘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렇죠. 예. 아니 맞아요.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도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에도 재벌의 그 독점의 체제의 문제도 예. 검찰 개혁의 문제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임금 격차의 문제도 결국 해결책은 민주주의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풀립니까? 우리가 그러면 임의로 나서서 노동 단가표를 만들어야 합니까? 용접봉은 어떤 회사에 다니더라도 기본 단가는 얼마입니다. 직업과 직능별로 우리가 표준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체계의 체계표를 만들어서 이 시장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장의 임금 가격에 대한 이 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힘의 균형, 예. 그 민주주의 수준에서 이 제도는 작동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만약에
현대자동차 본사 100만 원, 그 아래에 있는 중소기업 월급쯤 50만 원, 또 거기다가 재하청 받는 중소기업 월급 30만 원, 또 거기다가 또 재하청 하는 중소기업은 그런 기업 규모는 한 5명, 7명 되는 기업 규모인데 거기는 한국인들 없습니다. 다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예. 거기는 봉급 한 20만 원. 현대 본사가 100만 원 받을 때.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역시 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법제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노동자들이 선별노동조합이든 중소기업의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지 않고서는 이 임금과 노동시장 문제는 개혁이 안 됩니다.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지금 이 갈등 문제는 결국은 민주주의입니다. 왜? 이 나라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민주주의들 틀 내에서 조직화되고 조직화된 틀 내에서 서로 간에 타협안을 만들고 상식과 관행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 사회는 작동 안 됩니다. 어떤 현명한 정치인이 맨날 그 고개를 다니면서 다 감시합니까? 그 감시하라고 치면 공무원들 힘만 세집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구전만 뜯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부 형태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민주주의가 절대로 담론이 아닙니다. 거대 담론이나 그 꿈 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과 그 해결책이 민주주의 철학과 제도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능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현실 정치를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론이나 선거공학이나 아니면 신경질 좋게 남의 말 비트는 것으로 정치를 생각합니다. 그 정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동의하는데 지사님 제가 하나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안희정의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국민들이 안희정이라는 지도자한테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러면 자 안희정의 정부는 그런 민주주의에 반하는 작동을 하는 정부 부처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현재의 노동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노동부지 노동자를 탄압하는 역할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안희정의 정부에서는 안희정의 정부에서는 적어도 노동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환경, 제대로 된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정부와 제도로 기능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건 민주주의자로서 당연한 건데 문제는 거기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예. 저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저희 지역 내 전국적으로 가장 큰 분교 유성기업과 가볼 오토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예. 자, 홍준표 지사라면 아마 저랑 거꾸로의 노동정책을 폈을 것이고 저라면은 다른 정책을 폈을 것인데 다만 그 도지사들한테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없죠. 예.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권과 근로조정권도 없고 노동쟁의에 대한 심판권도 없고 그 현장에 대한 경찰 동원의 여부에 대한 경찰 지휘권도 없습니다. 예. 도지사는 그 노동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앉아서 양쪽으로 들을 소리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방자치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는 실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장의 지휘력이 입증된 것, 지난 메르스 때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내버려 두면 메르스 확진 판정까지 중질분에다가 객담을 보내가지고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진 받으면은 그제서야 환자를 격리하는 그 체제로부터 하도 답답해서 중질분에 의뢰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 음성을 판정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라. 거기 가서 2, 3일 기다려가지고 무슨 지침받을 일이 있냐. 바보처럼. 그래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 현장의 지휘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저희 특징이라 한다면 그것을 정치 쟁점화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현장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지 중질분 중앙정보 못한다고 때릴 것까지는 뭐 있습니까? 또 그 와중에 또 내가 뭐 했다 그렇게 광팔지도 않고. 어쨌든 도민들 해서 메르스라는 사태를 진전시키면 끝인 겁니다. 그 상에서 제가 결론으로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자치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한테 권한 좀 더 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당부는 지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큰 그림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겠으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실행력을 통해서 안희정 많이 할 수 있고
안희정을 믿으면 이것이 된다라는 모습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려주시면 지지율은 금방 오를 것 같아요, 나는. 예, 저의 하여튼 그렇게 또 국민 여러분이 아마 저한테 그렇게 관심을 가질 때가 저는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저는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 변호사, 당신 안 빠요? 아니 저 안빠 아니었는데 안빠가 되고 싶어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한 가지 남은 관문이 있어. 봉빠에서 이제 안빠로 가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 봉빠는 원래 아니었고. 자, 지사님, 좀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예, 역시 재밌는데. 봉도사님. 예. 자, 그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문재인은 왜 안 되고 내가 꼭 돼야 되느냐? 이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행간의 의미는 다 그거야. 그렇죠? 예, 내가 해야 된다. 문재인하고 별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주의를 못 하나요?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두 분 다 재미는 없어. 그래요? 예. 근데 이 전체 내용은 조금 더 재밌었어. 아, 그래요? 예. 네. 정확히 말하면 아니, 깊이가 있어, 깊이가. 예, 이게 재밌었어. 오, 저 바다가 다 내 거요. 근데 문재인 대표님 정말로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품 문화 인격으로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이 직업 정치인으로서 갈고 닦아온 저의 리더십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갈고 닦은 거예요? 닳고 다른 거예요? 닳고 달았는지 갈고 닦았는지는 이제 국민들이 보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정당 정치와 정치 지도력도 전문 직종입니다. 네. 평생 그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오거나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온 사람들의 그 고민의 양이 훨씬 좋은 지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정확한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다른 더 깊은 이 정당 정치인으로서의 훈련 과정이 있어 왔다. 그분은 별로 고민 첫 번째. 안 하고 살았나요? 그거하고 다릅니다. 현장. 일반 시민으로서 시민의 양식을 가지고 보는 거하고 정당과 권력 투쟁과 민주주의라는 틀 내에서 어떤 지휘력을 가질 것이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맞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의 지휘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좀 더 평가받고 싶은 욕심이 예. 첫 번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뭐든 다 제철 제음식입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습니다. 안희정의 때는 내년입니다. 저는 제가 이 젊음과 열정이 있을 때 저에게 도전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안 되면, 만약 안 되면, 자, 안 된다는 거 가정하지 말까요?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정치하면서 출마하시는 분들이. 뭐뭐 한다면 그것은 별로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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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은 우리 정치판이 지금 막 70, 80 다 된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그렇지. 지사님 젊은 것도 아니에요. 오바마가 몇 살 때 대통령 됐는데. 글쎄 오바마도 47에 하고 캐나다 수상은 뭐 테이블에서 뭐 옆에서 그럼. 뭐 푸시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러고 있는 아니 판에 멀리 갈 것도 없어. 박정희는 몇 살 때 쿠데타 했는데. 아니, 전두환도 50대 됐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님이 미워서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 때입니다 지금. 제가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문재인 대표는 네. 간 때다. 아 그건 뭐 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완곡하게 예. 왜 김장김치 맛있게 담아놓고 묵은지에서 먹으려고 합니까? 네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 묵은지는 박원순 시장이 자기를 묵은지라는데 그냥 둘 다 막 묵은지가 돼버리네 그냥. 그래서 사실 김장 맛을 확실히 볼 기회가 또 별로 없었어. 예, 누구에게나 그건- 때가 있고 적절한 그 시대의 때가 있고 도전의 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저의 이 도전이 대한민국의 큰 시대적 전환의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남도지사가 되니까요. 충청남도 도 관내에 있는 유수히 많은 기업들이 다 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으로. 왜 바뀌는지 아십니까? 다 아버님 때 회장들이 하다가 젊은 도지사가 오니까 아들들한테 다 남겨줬습니다. 정치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큰 어떤 전환의 의미입니다. 한 마리 제비인 겁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건 아니지만 한 마리 제비가 봄을 상징하는 겁니다. 저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4월, 새로운 봄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면요.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마디 하세요. 형님 비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런 얘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비킬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 비킬 것 같고. 제가 얘기하면 비킬 것 예. 같고요. 예,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광재 지사님하고는 지금도 친구세요? 그러니까 예, 연락하세요? 예, 네. 그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광재 지사도 그 사고가 있기 전까지는 강원도를 대표하고 광재도 지금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예. 도전하고 싶고. 왜냐면 그 자리가 아니라요. 물론 이제 그 야망과 포부화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저희들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기가 이 도전입니다. 예. 자기의 의무적 도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 역사의 큰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근데 그 꾀하는 것 속에서 저는 제 핵심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것을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 보겠다는 제 도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선정을 베풀어야지 이 관점에서의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내가 조금 더 선한 정치를 해가지고 어린 백성들과 불쌍한 백성들을 잘해줘야지 이런 정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보는 것은 이미 국민 주권 시대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는 국가체제를 만들 것이냐, 그 5천만 명의 움직이는 그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오늘도 그 힘 때문에 온 겁니다. 박정희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한강의 기적은 지금 현재 은퇴연금 하나도 없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우리를 가르친 대한민국의 위대한 어머님, 아버님들이 만든 그 기적, 그게 한강의 기적입니다. 예. 박정희의 기적이 아닙니다. 왜 자꾸 지배 엘리트들과 정치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까? 평범한 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아졌다면 그건 5천만 명의 국민이 뭔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학교보내라고 기초생활 수급을 연동시켰던 룰라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대한민국 우리 위대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동으로 했어요. 룰라 펀드 없더라도 자기 재산 다 털어가면서 예. 우리를 키웠던 겁니다.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그 부모님들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고 우리 애들은 가장 높은 자살을 하는 청소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박근혜가 그렇게 좋대잖아요. 어떡하냐고 그거를. 근데 이번 기회에 다 바꾸셨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지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구 팬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분들은요, 적어도 주위에 10분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의 유통자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은 적어도 한 3천만 명, 4천만 명에게 울림이 퍼져나갈 수 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전국구 우리 정봉주 의원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에 대한 미움과 시기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자와 민주화운동의 세대로서 제가 응당 지금 도전해야 될 제 역사적 의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전합니다. 예. 네가 뭐가 다른데? 제가 살아온 이력 봐주십시오. 그 다점을 제 입으로 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사람 입으로 통해서 차이점 얘기하면 그 차이점을 또한 우리가 이해나 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가 어떻게 훈련 받아왔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시대의 전환을 위해서 도전해야 되는지 저는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저의 이 진심의 도전을 받아주십시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지사 안희정 지사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